한미 관세 안보 공동 설명 자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분 중 하나가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데요. 그런데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중국 견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한 중국 내 흐름과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해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미 중국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면서 일종의 우려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중국에 계신 현지 반응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요. 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려의 강도도 세질 뿐만 아니라 예. 최근에는 아주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직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은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방한을 해서 한국 핵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응이 갈수록 강경해진 추세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그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의 반응을 종합을 해보면 예. 한국 핵잠수함 건조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조선업이 발달한 한국으로 하여금 자본과 기술을 출자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이 언제든지 버리려고 맘만 먹으면 버릴 수 있는 장기판의 말과 같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핵잠수함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모순되는 것이고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지금 최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승인뿐만 아니라 민간 우라늄 농축 권한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중국 외교부가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후의 반응들 중국 내 여론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장 먼저 비난한 대목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중국 측 주장의 핵심을 보면 핵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핵 비확산 체제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민감한 한반도를 핵 위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자신의 안전을 오히려 해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공동 설명 자료 내용에 보면 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계속 갈수록 중국 내 여론이 강경해지고 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지금 네네.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향후 조치는 아마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가를 일단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팩트시트만 발표가 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한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중국과 접촉을 갖고 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아마 중국 측과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런 외교적 협상과 외교적 접촉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근 취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카톡을 소통하도록 해준 겁니다. 열어준 건데요. 네네. 이 카톡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이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예. 이 카톡 자체가 작동이 안 됐는데 네네. 최근 중국에서 이 봉쇄를 풀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제 카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인들이 중국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를 무비자로 해주는 걸 가지고 네네.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한국과는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네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그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를 다시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우호적인 손짓을 하는 그런 행보로 보여질 수 있을 텐데 이 국내에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정상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나왔지만 한한령 문제지 않습니까? 한한령에 네네. 대한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한령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한령 중에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드라마, 영화입니다. 네. 그 드라마, 공연, 영화인데 이 세 가지만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공연은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 것 같고요. 아 예. 나머지 이 드라마하고 영화가 문제입니다. 근데 음. 이 드라마와 영화는 워낙 이게 중국 전역에 걸쳐서 방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한한령을 한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예. 중국 내부에서 그 외부의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겠다 아니면 조금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의 필요 때문에 취하는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과 관계 개선의 지금처럼 흐름이 계속 된다면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봄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면 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된 지 이제 10년이 되는 10주년 해인데 그동안에 한중 간의 이제 경제 협력 수위는 관계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최근엔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 쪽에서 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중 간의 경제 협력 전환의 방식하고 네. 저번 에이펙에서 시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네 가지 제안 중에서 그 경제적 분야에서 했던 제안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경제 협력이 과거에는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내 제품이 가격 등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상대에게 파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윈윈하는 무역 구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예. 시주석도 그 양국 간 교역의 질적 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의 원자재를 수출했던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양국이 특정 분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서 AI, 바이오, 녹색 산업, 실버 산업 등 네 가지 산업을 대표적 협력 가능 분야로 특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를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조만간 양국 간의 FTA 제2단계 협상, 즉 서비스에 관한 이른바 FTA 그 협정 체계를 위해서 곧 접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이전보다 훨씬 더 활력을 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 중국 매체들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중국 외교부도 뭐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글로벌 톡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뭐 유학, 관광, 자재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은 전 부처가 나서서 압박하는 거국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상황이 지금 악화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명확한데요. 심야에 일본 대사를 처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네. 교육부가 나서서 일본 유학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그리고 군문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해방군보가 대만에 무력을 개입한다면 일본 전역이 전장터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통첩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국 홍해에서 일본을 겨냥한 실탄 사격을 하고 있고 네. 또 해경정은 그 영토 분쟁 지역인 이른바 조도 부근의 순찰을 항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중일 관계가 장기간 동안 악화될 것을 대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좀 이런 뭐 유학생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나 이런 등등은 장기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이번 사태 진정을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양국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자칫 이 사태가 이 통제권을 벗어나게 된다면 2012년 그 조도 사태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고 불매운동이 일었던 그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